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 김진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회계과 일반 현황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격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5개 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0년 주요 사업 성과 평가입니다. 계약팀 관련 공정, 투명,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도 8월 말 본청 기준 수의계약 1,450건 중 76.7%인 1,112건을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용역 물품도 특허 및 특수기술 등으로 관내업체와 계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 업무 정착을 위해 계약 현황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적극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도시민청 건립입니다. 구 공도읍사무소 부지에 40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시민청 및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1월 설계 공모 당선자 선정하였으며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2년 1월 주민 설명회 개최하고 현재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용역사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보완한 후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준공 추진코자 합니다. 7쪽 안성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내 업무 시설 용지에 19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8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조달 계약을 위한 도면 및 내역서를 정리 중으로 11월 계약 의뢰 예정에 있으며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9쪽 안성시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옆 현수동 62번지 1원에 19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에 평생학습관 여성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9월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2021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조건사항을 반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11조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권역별 3개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실시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은 그해 첫 해로 1권역인 공도, 보겐면, 양성면, 원곡면 167필지 16만 468평방미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2필지 매각, 5필지 대장 현행화 완료하였으며 10필지에 대한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 대상 선정했고 6필지는 대부 가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은 2권역인 서운면 등 6개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 시청사 그린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추진 전략과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 추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는 3월 용역 착수하였고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제2별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7월 공사 발주하여 9월 착공하였으며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안성맞춤 공감센터 건립입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에 259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청소년 수련관과 공감체육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시공사 및 감리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 지하수 유입으로 안전을 위한 구조물 재검토 후 설계 변경, 지하 흙막이 및 기초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15조 미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미양면 양지리 190번지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인테리어 공정을 완료하고 부대 토목공사 중으로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조 원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원군면 외가천이 273-1번지에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2월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2021년 5월 주민 설명회 개최, 2021년 11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 안성 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구 경기도 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6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2022년 3월 대행업체 체결 및 건축물 철거 완료, 2022년 2월 실시설계 완료, 2020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흑마기 및 기초공정이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삼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삼중면 내강리 46-2번지 일원에 면사무소, 자본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4월 설계공모 단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설계를 2023년 3월까지 완료하여 2023년 7월 공사 착공,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서운면 인리 107-4번지에 면사무소, 작은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2년 5월 설계공모 단선작 선정하고 2022년 9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공사 착공해서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본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건립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12월 기본 및 실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내부 외부 마감 공사 중으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공도 마정리 200-89번지 등의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1년 8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받고 2022년 8월 건축설계 공모 단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주 17일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설계 중이며 2024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나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증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9쪽 지방재정 건정 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 9월 확정된 결산 내용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30조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노후시설 정비로 청사 방문 시민과 청사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제1별관 급수펌프 교체, 본관 2층 성면 제거 공사, 제1별관 3층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시청사 내 파고라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본관 로비 및 당직실 환경 개선 공사,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 민원 안내용 키오스크 구입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관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토근 위원님. 네, 정토건 의원입니다.
공정, 투명,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성시에 인조단지 구장을 만드셨죠? 네. 한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인조단지 구장 설치하신 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회계과에서 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건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공명, 투명, 청렴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 인조단지 4개 업체가 4개 그 만든 그 인조단지 구장을 만드는데 계약이 일체 한 업체로 갔습니다. 관내 업체가 아니고 관외 업체에 한 업체가 그 인조단지 구장을 다 공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보면은 인조단지 구장을 만드는 과정에 처음에 이제 그 구장에 필요한 이제 계획서 처음부터 회의했지 않았겠습니까? 회의 진행했을 거고 계획서 작성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고 또 띄었을 거 아닙니까? 인조잔디 구장 공사를 이제 맡을 업체 이제 선정하게는 과정 중에 그래서 요 인조잔디 구장을 만드는 과정 전체 일체 그러니까는 계약 완료까지 공사 완료한 것까지 해서 일체의 서류를 예,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보고 나서 네, 좀 살펴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참 회계과가 참 힘든 부서인 거로 좀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안성의 이제 모든 재산 관리를 모든 공사 관련돼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제 회계과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의계약 업체, 그러니까 안성 이제 공사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왜 수의계약을 한쪽에 이렇게 많이 밀어주느냐, 왜 특히 왜 누구랑 이렇게 가까우면 그 사람한테 업무를 이 수의계약을 밀어주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사실 시민들 사이에서 또 관련된 업체 측에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저 박노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회계과장 박무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 발주부서 각 부서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도 수의계약을 발주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발주부서에서는 그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 현장이 있고 그 사업 현장에 각각의 특성이 있고 발주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관련 업체를 입회를 시켜서 견적이나 사업 내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계약 의뢰를 하면 저희는 검토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지금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발주를 하는 시기가 다 틀리고 현장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에서 각종 견적서나 산출내역서 같은 거를 받아서 그거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그 각 발주부서에서는 발주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뭐 일을 잘하는 쉽게 말씀은 이제 걸러지지 못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발주부서의 고유의 성격도 있고 사업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이렇게 공정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계약 의뢰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제가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이 특혜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특혜성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공무원이 더군다나 그 특혜성에 관련돼서 연관이 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연관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앞장서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공정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잘못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죠. 중요한 거는. 예. 더군다나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뤄봐야 될 문제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면 이 사람한테 기울여서 나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분한테 뭐 나름대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정하게 해달라. 저는 이런 얘기를 특히 박노선 과장님은 그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려되는 말씀을 올릴게요. 자, 안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각 부서든지 아니면 이 회계과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각 부서나 이 어떠한 그 물품에 대한 관급에 대한 물품에 대한 조달이나 특허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 업체를 밀어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제 생각에는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껴서 이 제품을 찍어서 설계를 넣어서 이거를 여기 담아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가면 중간에 있는 브로커가 이걸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선 과장님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저는 관내외 언론에서 조금 봤습니다. 언론에서만 보셨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주부서랑 한번 상의해서 발주 자, 시점부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사항을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 계속 소리가 나오면 본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내서 꼭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연장선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제 같은 걸 하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를 한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별도의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되는 조례 제정된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이나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2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다가 한번 비공식적으로 문의는 해봤는데 그 규정이나 내부 방침이 현실성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내부로 만들어 놓고 현실하고 부닥치다 보니까 많은 민원하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뭘 우려하시는지 아니까요. 저희가 한번 타시군 자료하고 정보 수집해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업체별로 각각의 면허 공정하고 특성하고 능력이 다 틀리고 또 발주부서의 각각의 예산 편성 사항하고 현장 여건 그리고 부서 여건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게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공사에 적합한 업체를 총량제를 하면 그런 업체가 있을 때 이 업체에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체에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공사 진행에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에 따라서 거기에 좀 능력이 되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그 타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군데 정도는 그 내부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부서에서 필요한 그 현장에 필요한 업체는 A라는 면허의 A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C가 들어갈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감독하는 공사감독관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량제를 만약에 실시하면 지역 관내 업체한테 주는 것도 한계가 생기는 부분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범위를 잡을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관공사를 많이 해보신 업체들은 관공사를 좋아하는 데도 있겠지만은 관공사를 꺼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에서 공사하는 게 감독관들이 많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싫어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1,450건인데요. 이게 동종 단체나 유사 단체랑 비교를 했을 때 전체 건수나 또 한 업체에 몇 개의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좀 비교 같은 거 혹시 해본 자료가 있으실까요? 수의계약을 업체별로 이렇게 뭐 통계나 자료 낸 거는 지금 없습니다. 한 번쯤 통계를 내봐서 우리 지자체가 비정상적인 건지 정상과 유사한 건지 이런 거 한번 판단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떠실까?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런 걸 한번 통계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의계약 총량제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가 추가 질문 있으신 거죠? 정토근 의원님 같은 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얘기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공유재산 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건데요. 공유재산 정비 및 현황에 관해서 정의를 지금 각 과별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취득 가격에 대한 부분들하고 현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감사 자료에서 각 과마다 기준이 너무 다 대동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자료를 가능하다면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네, 담당. 재산관리팀장 고정숙입니다. 네.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그 각 과별로 그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찾았고요. 이달 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1월 중순까지는 각 과에 통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료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에도 각 과에서는 본인들 과거를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하고는 있지만 안성시 전체가 파악을 하는 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전국에서 전체를 통과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수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아까 그 인조잔디 구장 공사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가 저희가 보통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즉시 안 옵니다. 요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제 저희 업무 보고 받는 이 문화체육관광과 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과가 순번이 돌아오기 전에 이걸 주셔야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과에게 정확한 좀 질문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좀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계약 문제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총량제 얘기도 했고 수의계약 총량제 얘기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 같은 공사 물론 전문성 있는 업체가 특정되어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비교 견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똑같이 이런 공사가 있다고 공지하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이 건일지라도 이런 공사가 있다라고 그 같은 직종의 그 업체들한테 이런 공사가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낸다면 충분히 우수하게 일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이 각자 더 좋은 공사로 다음에 내가 이 계약을 따야지 하고 성실도를 충분히 더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혹시 적극성이 부족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비교 견적 받고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 우선 계속 또 말씀하셨고 하셨는데요. 같은 금액이라면 여성기업이 우선인 거지 여성기업 하나한테 오라 그래서 계약을 써주는 것이 여성기업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또한 이제 강급공사들은 싫어하는 곳들이 좀 많다. 물론 기피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급공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연 강급공사를 싫어하는 게 정말 공사가 싫어서 싫은 거니 공사비 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급공사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의구심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견적, 필히 비교 견적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비교 견적이 자재가 틀려서 한쪽이 더 좋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거는 그 비교 견적 무조건 금액만 낮다고 주면 안 되겠죠. 자재 비교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튼실한 자재로 하려고 해서 금액이 높아진 거는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교 견적을 앞으로 공사를 주실 때 그 비교 견적 받는 부분을 좀 검토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신 건데 비교 견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고 차량 관리까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난 이제 행감 때 공유재산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자재값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컨테이너를 갖고 있는 부서들은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이 잡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부서에서는 컨테이너 역시도 처음에 매입했을 때보다 금액이 현저히 떨어져 갖고 금액을 또 이렇게 고시하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거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기준을 받은 공시지가 표를 달라 요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도 여지껏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거는 어느 부서가 아니라 회계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처음에 계약 금액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지 않으니까 일체 정리해서 달라고 이게 회계과에다 요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내지 못하는 거는 그 평가표, 그 공시지가 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3.1운동 독립기념관 1,몇백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달라 그러면 그거 예산서 쓴 거 바로 계획 넣지 않습니까? 얼마라고 행감 때? 그러면 그거 바로 갖다 주면 되는데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기간이 뭐 열흘 두지나 더 지나 이게 안 오는 거는 애초에 없었으니까 지금 부랴부랴 만드냐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차량 관리 내구연한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회계과에서 지금 차량
내구년 안 지난 거 따로 사고 이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차 2년 타신 거 그다음 편에 차량이 내구년 아니 7년 아닙니까? 보통 이제 평균 이제 10년 타는 것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구년 한 평균 7년이면 2년 만에 시장님 차 바꾼다고 하면 그거 내구년은 안 끝났으니까 이거 곤란합니다 하고 계약 안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년 지나고 3년 차에 차를 바꾸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관리가 소홀했던 거죠. 계약 관리가.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계약해 준 거. 그냥 보고하고 아 그거 좀 실수했습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단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면은 뭐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 또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그냥 계속 이렇게 썰전으로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책임도 물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래서 저희 그 차량이 내구년에 지났고 구입할 수 있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다 됐고 그 차가 이제 더 이상 폐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정상적으로 매각하고 폐차하고 지금 새로 신규 구입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 구입한 차를 이제 시장님이 타고 또 이제 시장님이 타던 차가 이제 부시장님 차 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뀐 거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냥 진행이 됐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통례상 보면은 더 윗사람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는 조직사회에서 있는 얘기고, 시민들이 볼 때는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회장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차는 업무용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구입해서 누구나 전용차가 아니고 일반 업무용 차이기 때문에 그 폐차를 하고 그 차를 구입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시장님 차도 얼추 내년이면 7년이 다 돼서 그 새로 구입한 차를 전용차로 만들어서 하고 부시장님 차를 업무용 차로 변경해서 행정에서 3년을 국장님. 더 타고, 네.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3년이 더 늘어나고 그 키로량도 더 늘어나는 거고, 가만히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신문선에서 뭐 설명 듣기로는 이제 네네.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해서 한 거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자꾸 누구는 새 차 타고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이런 건데, 저희 신문선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더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의원님 아니요, 조금 잠깐, 정리를 해서 네,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차량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유재산하고 차량 관리하고 계약 관리 하시니까 자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철저하게 공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업체들이 있다. 더 관리 감독이 오히려 강급 공사가 관리 감독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 그런데 그러면은 자재가 바뀌어갖고 공사가 됐는데 광급 공사에서 A라는 자재를 쓰기로 하고 B라는 자재를 썼습니다. 그랬으면 그건 틀림없이 계약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왜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처리한 사람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책임,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처리됐다라고 뭔가가 답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뭐가 문제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그 결과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되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본 3층 의원 건물 이 건물 3층에 있는 변기조차도 장애인용 변기로 공사하기로 했다가 일반 변기가 달려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변기 교체가 지금 한 달이 더 넘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그 변기 교체하는데 아니 열흘이 걸립니까? 2달이 걸립니까? 변기 교체하는 거 하루면 끝납니다. 몇 시간이면. 이거는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그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호섭 의원님. 예, 최호석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변경 그때 올라온 거 하고,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우리 이제 성과, 이거 뭐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원공면의 경우도 보면, 이게 지금 변경이 돼 있는 걸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총 사업비 115억이면 변경된 걸 잡아놓으신 거지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거는 당초 예산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이 아니라 원공면 여기 이 자료에 보면 115억이면 변경된 총 사업비를 적어놓으셨더라고. 115억 원공면 복지센터 맞죠? 네네. 자료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지금 당초에는 얼마 잡혀 있었던 거죠? 85억 잡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현 예산은 뭐예요? 105억이라는 게? 105억으로 잡혔던 겁니다. 우리 당초 예산은 85억이 잡혀 있는 건데 왜 105억이에요? 이건 뭐죠? 이게 혹시 변경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자세한 건 우리 예, 팀장님이 말씀해 좀 보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서 10억 이렇게 해서 10억만 증액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 문제 돼서 자료 보면 35.3% 그러니까 30억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 자료에 보면 10억 증액으로 그냥 이게 왜 10억 증액이에요? 30억 증액이지? 다 그래요 지금. 지금 올라온 자료 보면 팀장님, 제가 좀 추가 설명 좀 자료 해주세요. 받은 거하고 다 틀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받아야죠. 네, 예. 네,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네. 지금 공유재산 변경 범위는 30%가 넘어갔을 경우 공유재산 변경을 받게 되는데요. 예산은 당초 원고기 85억이 공유재산 받았던 건 맞는데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85억을 초과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게 현 예산액이 105억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지금 105억이 조금 안 되게 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고요? 예,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변경도 안 하고 그러면 잡은 공유재산 거예요? 변경은 30% 범위다 보니까는 30%라고 미리 잡았다는 얘기네? 미리 현 예산액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공유재산 잡은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30%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일단 예, 잡아놓고 예, 그다음에 변경을 할 때는 30%를 초과하게 되면은 초과하게 공유재산 되면 변경을 이제 받아야 변경을 되는 거고요. 받는 거라고요? 예. 근데 그럼 지금 현 예산액이 105억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105억이 조금 안 되게는 잡혀 있는데요. 10억을 더 추가하게 되면 30%를 벗어나기 때문에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공유재산 계획 승인이 19년도 11월에 하고 일부는 변경을 안 하더라도 예산은 받을 수 있다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0% 범위 내에서는 내에서는 그냥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승인 없이 이게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따르면은 다 전체가 다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그러면
30% 안쪽으로 뭐 삼중면도 마찬가지인 거고 서운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업무 실적으로 보면 변경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써놨어요. 20억을 현 예산으로 잡아놓고 20억 증액 여기서 보면 업무 청취에 보면 뭐 다 이런 식으로 잡아놔서 우리가 지금 놀랬던 거는 관리 변경 계획이 나왔는데 막 70억에서 갑자기 50억이 팍 튀고 막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 이 자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원국면사무소 같은 경우 2019년도에 계획 아니 알죠. 예, 그래서 그건 아는데 20년도에 한 3년이라는 것도 시간이 그렇고 지나면서 물가 상승률하고 그러다 보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가 최대로 30%를 잡아놓으신 거네. 30%가 여기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아니 그 그 전까지는 승인을 안 받으려고 최악 잡아놓고 여기서 조금 더 증액되면 그 관리 계획을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의원님 저희가 뭐 그 건물 짓는데 그냥 내가 물만큼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한혁 팀장님이 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시려고 하시길래 일단은 이제 보류된 안건 관련돼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여튼 이게 좀 그 관련 부서도 이 건축 관련된 관련 부서하고 좀 이건 같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거는 좀 봐야 돼. 왜냐면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이거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30% 그 나는 30%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도 30% 내에선 그냥 막 올리고 줄이고 하네요. 근데 30%가 엄청 큰 돈인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30% 이상만 보고된다고 하니까 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원님, 싶은데 저희가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올려도 예산에 반영이 되려면 의원님들한테 또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업무 예, 청취할 거쳐서 때 가는 보면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30%가 넘을 때만 저희가 변경 동의안을 받는 거고요. 네, 최우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 정리 발언 좀 제가 궁금한 거 부탁드립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예. 네, 정리 그래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지금 되는 부분은 이게 자료 수치가 틀려지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